안녕하세요. 네, YTT입니다. 오늘은 음, 클라우드 기반의 AI, AI 엣지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예, 기술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AI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이슈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가 영어로 하면 구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름이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보통 컴퓨터에서 뭔가 자기가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뭐 개발을 한다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띄워서 내가 뭐 프로그램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웹 서비스 뭐 이런 데 접속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인터넷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뭐 문서 작업이라든가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행해서 뭔가 작업을 하면 그 자원들은 사실 이 자신의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메모리하고 CPU라는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전기도요. 그쵸?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자기가 프로그램을 자기의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원격지에 있는 이제 마치 구름 안에 그렇죠. 클라우드처럼 먼 원격지에 어떤 외부의 컴퓨터 자원을 이용하는 해서 이쪽에 접속해가지고 여기 이 클라우드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죠?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여기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게임을 실행한다면 그 게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원격지에 있는 이 클라우드 쪽 서버에서 이 게임을 실행하는 거죠. 이제 문서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문서 작업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기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이 서비스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 컴퓨터가요. 그 좋은 컴퓨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자신의 메모리와 뭐 CPU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라든가. 결국 원격지 접속하는 이거에 대한 비용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고요. 인터넷은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접속하는 프로그램 정도는 여기서 구동해야겠죠. 자기 컴퓨터에서. 하지만 접속한 이후부터는 여기에서 작업한 결과를 자신의 화면에서 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저사양의 컴퓨터로도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의 제약, 그죠? CPU나 메모리의 제약, 이런 게 없는 거죠. 내가 이 외부에 있는 모든 자원을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쓰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에 가장 많은 그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4차 산업과 AI 기술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빅데이터. 그다음에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요. 분석을 해야 되고 심지어 AI 기술을 어,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그 대용량 또는 고성능의 그래픽을 갖추고 있는 고성능 서버가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제공한 업체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인한테 또는 기업한테 제공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게끔 굉장히 합리적이죠. 마치 우리가 전기 요금 내가 전기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듯이
클라우드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프라, 그죠? 인프라 사업이에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이쪽으로 갈 거라는 그 미래에 예상이 되고, 이 AI라는 이제 이 4차 산업의 기술이 결국은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야만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우리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시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이 엣지, 이제 엣지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예. 어, 먼저 하나씩 보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엣지라는 거는 이제 테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만으로 하기에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엣지라는 디바이스를 따로 두고요. 개인은 엣지에 접속하고 결과를 받고, 그죠? 또 대용량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클라우드 시스템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예, 네트워크 연결된 다수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 예, 이걸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점이라고는 그죠.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한계냐면 바로 이 보안,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쪽에 데이터를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안이 되게 민감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결국은 내 컴퓨터에서 유출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이게 누출, 유출이 될 경우에 심각한, 그죠?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법이 강화된 국가나, 그죠?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에 보내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왜냐면 이 클라우드, 그죠? 이렇게 클라우드에 개인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런데 이 접속하려면 반드시 인터넷 접속이 돼야 되는 거고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송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자기 컴퓨터에서는 금방 처리되는 게 이게 전송하고 결과를 이렇게 받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예. 이게 비용인 거고요. 결국 시간과 네트워크의 병목.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 망이 국가마다 인터넷 회선의 속도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제 포그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장점, 단점 때문에 이 데이터를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없이, 그죠? 가까운 포그라는 개념으로, 그죠? 이제 중간에다가 이게 하나, 이 포그라고 이렇게 별도에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데이터 처리는 이 포그라는 곳에서 처리를 하고, 그죠? 대량의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또는 그런 고도의 어떤 데이터 처리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포그 컴퓨팅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게 등장했고요. 결국에는 이거죠. 데이터 양을 줄이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전송하기 위한 게 이제 포그 컴퓨팅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 분석과 이제 의사결정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산하는 거죠. 속도를 좀 더 그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응답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엣지 컴퓨팅이 또 하나 등장했는데 자 이거는 클라우드와 포그만으로도 이게 이제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어, 즉시 처리해야 되는, 그죠? 뭐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즉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 어떤 데이터, 그죠? 사용자 데이터 소스의 물리적인 위치, 그죠?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나, 그죠? 거기에 가까운, 그죠? 엣지가 이제 테두리니까 가까운 데서 컴퓨팅을 수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죠? 이렇게 긴급하게 빠르게 응답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량의 데이터가 아니고, 그죠? 일반 어떤 간단한 디바이스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성격의 서비스들은 굳이 클라우드로 보내지 말자. 그죠? 엣지 디바이스에서 바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장점은 결국 이런 거죠. 데이터 익명화. 그죠? 데이터가 그 아까 그 정보 보안, 그죠?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죠? 어,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보낼 수 없는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다는 거죠. 엣지 디바이스는. 결국 자신의 디바이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이 엣지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동차라면 자율주행 차, 자신의 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뭐 컴퓨터라면 자신의 PC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속한 데이터 처리,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문제는 이거죠. 이 디바이스 자체의 컴퓨팅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떤 데이터가 좀 커진다거나, 그죠?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서비스라면 여기서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한계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바이스 자체가 결국에는 클라우드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포그가 있고 여기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있고 3단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단계 이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엣지 디바이스 이거 자체도 결국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인베디드 내장형이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인베디드 시스템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 안에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컴퓨터가 있죠. 예. 그래서 자동차용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윈도우 그런 컴퓨터가 아니죠. 굉장히 그 도스 기반의, 그죠? 아주 저사양의 컴퓨터인데 어, 결국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자동차용 컴퓨터가 이제 한마디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만 동작하는 컴퓨터인 거죠.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이런 게 인베디드입니다. 이런 인베디드 처리하기 위한 기능. 예. 요즘에는 이제 IoT라고 해서 이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엣지 디바이스라고도 부르고요. 예, 여기 있죠. 엣지 디바이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 그림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엣지 디바이스, 포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예, 그래서 모든 중요한 거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 모든 엣지 포그, 엣지 컴퓨팅은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중요한 건 연결인 거죠. 인터넷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원활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반에 이제 이 서비스에 이제 AI가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고 이 AI 기술 때문에 결국은 이 엣지 AI라는 별도의 시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AI라는 게 결국에는 학습을 어떤 모델이 있으면 여기에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학습,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 인간처럼 트레이닝을 시스템이 해서 어떤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주는 거죠.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학습하는데. 그래서 엣지 AI라고 해서 엣지 AI라는
이 반도체, 그죠? 뉴로모픽 칩 같은 겁니다. 또는 AI 전용 반도체거든요. 이런 그 AP라고 해서, 그죠? IC 이런 거를 엣지 디바이스에다가 이렇게 전용으로 장착을 하면 여기에 특화된 그 AI 엔진이나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요. 예, 저전력으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풋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 이 시간, 그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엣지 AI가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I를 선도하는 글로벌 IT 기업 대부분이요. 보시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 대표적인 기업 구글이죠. 구글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해서요. 자,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존은 그죠. AWS라는 아마존 그죠. 웨어하우스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 보시면 AI 기술을 채택한 기업 중에 87%가 다 이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예,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비용이 저렴한 거죠. 자신들이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그죠? 구축하기에는 하는 것보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83% 기업들이 그죠?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것만 보더라도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엣지가 새로 부상했는데 결국은 이 클라우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그죠?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이제 어떤 빠른 처리를 위해서 그죠? 엣지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AI 전용 반도체가 이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구되고 있는 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데이터의 91%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렇게 다 중앙으로 다 모으는 거죠. 어떤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중앙에 모여서 처리하는 거죠. 예. 왜냐면 대형 데이터를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한계 때문에 앞으로는 엣지 디바이스가 확산이 되면서 전체 데이터의 74%가 엣지에서 부재될 것이다 라고 이 가트너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자체에 AI가 탑재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전체 스마트폰의 80%에 바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으로 가트너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AI가 이제 휴대폰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똑똑해지는 서비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스마트폰은 이제 하드웨어가 경쟁력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이 AI 소프트웨어,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서비스, 그죠? AI 서비스가 이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애플이나 그죠? 구글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삼성이나 LG, 그죠? 이러한 휴대폰 제조 회사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낙후돼 있죠. 예. 점점 이런 AI 기술이 온 디바이스 형태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면 그 격차는 아무래도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AI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안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예. 그리고 이 AI 알고리즘이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량의 컴퓨팅 리소스 소비하게 되고요. 그죠? 그럴 때는 비용이 비싸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에서 그죠? 이미지 인식이나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AI 관련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회사나 어떤 개인들이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구글 있죠. 예, 알파벳은 구글의 모기업이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예, 아마존, 그죠? IBM,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예, SAP, 그죠? 이런 기업들이 다 클라우드를 이제 제공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서비스형 AI라는 용어로 이제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했고요. AI, AAS라고 서비스형 AI 예, 라고 하고요. 그렇죠. 장점이 그렇죠. 예,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하고요. 방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죠. 사용자가 쉽게 AI 적용할 수 있죠. 실제 이 AI를 개발하려면요. 굉장히 그 AI 프레임워크 같은 거 막 자기 컴퓨터에 설치도 해야 되고 관련된 API 막 세팅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고소형 컴퓨터 해야 되고요. 분산 시스템도 막 만들려면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해야 되고, 예, 그게 더 일인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접속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죠. 예, 일정한 비용만 내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거죠. 예. 결국은 이 디바이스 제약에서 결국은 벗어난 게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또 이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죠?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졌고요. AI 서비스는 결국에는 이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AI 서비스가. 결국은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그죠?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예,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격차가, 그죠? 사실 기술력이 있거나 자본이 큰 회사들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데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또는 제공하는 업체들은 바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하면 되고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예. 하지만 한계점, 예. 계속 정보보안 얘기 나오죠. 예. 개인정보 보호, 시간 비용 증가하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통신 인프라에 높은 의존성을 갖는다는 거는 아까 그렇죠. 그게 제가 인터넷 항상 접속해야 되고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 그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통신 인프라. 예. 5G 같은 게 돼야 원활한 거죠. 예.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5G. 한국은 그러면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예, 그렇죠. 예, 이런 개발자는 이제 사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 데이터 수집이 사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결국 클라우드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외부에 있는 거죠. 이 데이터 수집은 자기가 자신의 시스템으로 수집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 때문에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는지 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데이터 전송 시간 많이 들죠. 예, 비용, 시간, 대기 시간 많이 발생하죠. 예, 클라우드 서비스 단점이죠. 예.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죠? 굉장히 느리거나, 그죠? 심지어는 애플리케이션, 그죠? 접근 자체 못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도 발생할 수 있죠. 예. 이런 면에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엣지 AI라는 이런 게 나온 거고요. 가장 큰 엣지 AI 장점은 이거죠. 소량의 데이터. 예, 이걸로 디바이스 독립적으로 AI를 실행할 수 있다. 그죠? AI 반도체가 이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보안이나 정보 유출 없죠. 자기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죠? 즉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빠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AI 한계점이 보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로컬 컴퓨터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거고요. 예. 음,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요. 예, 지금 엣지 AI 소프트웨어가 활약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공공연설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엣지 AI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CCTV에다가 엣지 AI를 탑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CCTV에서 자체적으로, 그죠?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바로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바로 추적도 가능하고요. 그쵸? 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도움이 되겠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들, 예를 들어 뭐, 공공연성 모니터링해서 기침한다거나 열이 있는 사람들 딱 집어내가지고 그죠? 바로 경고 주고 그죠?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비디오 감시 어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성장할 거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기업들 그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 그죠? 시장 주도하고 있고 하드웨어 분야 쪽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화웨이 뭐 이런 분은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AI 반도체들을 제공하는 거죠. 예, 하드웨어 쪽은. 이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엣지 디바이스라는 건 이 두 개가 결합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차에 적용될 거고요. 이제 지능형 스피커 적용. 이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디바이스들은 엣지 디바이스로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무튼 엣지 디바이스는 바로 이제 그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AI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그죠? 꼭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데이터 센터로 전송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하는데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에서 그죠? 실 그 엣지 AI 반도체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즉시 어떤 처리를 해서 결과를 어, 도출하고 예. 어, 즉시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보낸다면 어, 데이터 어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연 시간, 그죠? 감소하겠죠? 예, 데이터 저장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연결 없이 그죠? 안정적인 AI 서비스 제공하게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 스마트폰에서 처리하다가 갑자기 처리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자율주행차가 이동하는 중에도 막 그죠? 뭔가 하고 있는데 통신이 끊어진다고 사고 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그죠? 이 대역폭 그죠? 네트워크 비용 이런 데이터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엣지 AI의 한계는 바로 이런 거죠. 성능이 제약이 있어서 처리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서비스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석 작업은 결국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결국 AI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이 엣지 디바이스 사양이 이 성능이 떨어지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여기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은 이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거는 이
클라우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이닝에서 나온 그죠? 결과 모델들을 이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좀 이제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거죠. 배터리. 이 디바이스 자체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원들을 막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 금방 배터리가 닳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열 많이 발생하겠죠. 예. 이런 한계점이 엣지 디바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한 표가 이렇게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들 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뭐 엣지 디바이스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5%, 21% 성장 예상되고요. 결국은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시장이 이제 점점 그 엣지 AI 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AI 칩, 이 추론용 AI 칩이라고 하는데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점점 시장이 커질 것이다. 현재는 AI 소프트 시장에서 엣지 비중이 현재 5% 미만인데, 그죠? 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AI가 결국에는 이제 활성화되면서 AI 칩 시장까지도 선도할 거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AI도 당연히 AI 반도체가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엣지 쪽에도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엣지 쪽에 더 많이 적용되겠죠. 엣지 디바이스에 AI 반도체가 그러면은 AI 반도체가 이제 엄청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으로 재편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AI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걸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 엣지 AI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단점을 보완했을 점에서 결국 정리하자면 각광을 받고 있고 빠른 성장 예상되고요.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그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연산 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유용하는 거고요. 방대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하기 위해서 엣지는 결국은 훈련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이 디바이스 단위에서 이제 판단하는 용도, 그죠? 실제 사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알고리즘이 나오기만 한다면, 바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 바로 응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갈 거라고 모든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